안녕하세요. 말과 글, 말이 힘이다 기말고사 대체 문화 발표를 진행하게 된 경영학부 오동균입니다. 제가 발표할 문화 발표 주제는 Meme and Me로 미디어 사회에서의 밈과 그 수용자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발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동기, 밈이란 무엇인가, 밈의 부정적 측면, 밈을 통한 창조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구상하게 된 계기와 이 발표를 통해 생각해보자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의 깡 뮤직비디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한 여고생이 그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집에만 있던 사람들에게 고등학생 학교에서 역동적인 춤을 패러디하는 영상은 재미를 줌과 동시에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패러디 영상의 인기에 힘입어 원작인 비의 깡 역시 역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깡이라는 컨텐츠는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으며 1일 1깡, 시무 20조 등의 파생어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저는 과연 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밈의 영향력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이를 통해 밈이 미디어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이번 발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말하는 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를 통해 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리고 밈의 특징과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밈이라는 단어는 1976년 리처드 도킨스가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제시한 학술용어 밈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본래 밈은 마치 인간의 유전자와 같이 자기 복제적 특징을 갖고 번식해 대를 이어 전해져 오는 종교나 사상, 이념 같은 정신적 사유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패러디되고 변조되며 퍼지는 작품 속 문화 요소라는 의미로 확대된 것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인터넷이 보급된 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전파 현상을 도킨슨의 용어를 빌려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영미권 커뮤니티에서 채팅이나 UCC 활동을 할 때 쓰이는 필수 요소를 밈이라고 일컫게 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요. 아래에 조세호 왜 안 왔어? 와 못 간다고 전해라 의 사진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톡 사진을 통해서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들 역시 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짤이라고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밈은 문화 요소라는 의미 외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음 챕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인 댄 데닛은 밈에 대해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디어가 우리 의도대로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고 오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라며 어떤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데에는 그를 사용하는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밈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적절한 책임이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밈의 경우에는 원작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2차 창작을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패러디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원작자의 권리가 있는 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에 대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선거 홍보물과 이번에 유행한 비의 깡을 무단으로 사용한 숙취해소제 광고가 있는데요. 이러한 홍보물과 광고들은 결국 밈을 사용하는 사람들,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결국 이러한 컨텐츠들을 내리게 됩니다. 밈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이지만 원작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은 상상력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창조의 사회적 영향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챕터 4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의 깡을 이용한 농심 광고, 두 번째는 나문희 캐릭터를 활용한 정관장 광고, 세 번째는 김두한 캐릭터를 이용한 버거킹 광고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광고의 특징은 모두 밈을 활용한 광고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밈의 깡 뮤직비디오, 두 번째 정관장 광고와 같은 경우에는 지붕 듣고 하이킥에 나오는 나문희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 세 번째는 야인시대에 나오는 김두한 캐릭터가 말한 유행어 4달러라는 문장을 활용한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의 특징은 밈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순식간에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서 광고의 목적인 사람들의 제품에 대한 인식을 급속도로 높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쉽고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밈의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밈 마케팅 역시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령대 중에 10대에 이어 유튜브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나이대는 20대입니다. 또한 에브리타임에서 대학생 모바일 동영상 컨텐츠 소비 시간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이 모바일 동영상을 시청하는 컨텐츠 시간은 하루 평균 2.26시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조금 부끄럽지만 발표자의 일일 핸드폰 사용 기록입니다. 이에 거의 5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한 컨텐츠 사용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행하는 밈을 터득하게 되고 또한 유튜브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누구보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광고를 접하는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쉽게 퍼져나가는 밈을 조사한 후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광고에 이를 활용한 컨텐츠들을 넣으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인지를 순식간에 높일 수 있다는 특징, 그러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밈이라는 개념, 지금까지의 발표를 통해 밈이라는 개념과 이러한 밈이 갖는 특징, 그리고 밈이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밈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더 컨텐츠와 미디어 컨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밈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더 커져나갈 것이고 경영학부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우리 대학생들은 모두 이러한 밈이란 요소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말과글 기말과제 대체 문화 발표인 밈 앤 미, 밈과 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